예, 안녕하세요. 궁궐 박물관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부터 궁궐이라든지 박물관 또는 문화유산, 역사유적 현장에서 늘 만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언어, 사유 등을 도안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나 불교 세계에서는 상징이 무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길상의 의미 또는 천명이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길하고 좋고 태평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을 상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상서의 내용이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 강좌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 상서, 이 영상 강좌는 이 미래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궁궐 박물관 TV와 한자 TV에서 동시에 게시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개를 촬영하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설한 게 뭐냐? 징조 가운데 어떤 좋은 거, 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서응이라고도 부르고, 뭐 부서라고도 부르고, 뭐 복서, 길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한자적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면 상서는 길상의 징조를 뜻한다. 이렇게 한자에서 보듯이 이쪽에는 양이 있고 이쪽에는 옥이 있습니다. 고대 사유에서 동물로서 양은 상서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자와 관련 것들이 대부분 아름다울 미, 뭐, 그 다음에 착할 선, 이런 것들이 다 양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 뭐 옥새 할 때 옥. 그래서, 이 한자로도 무지 좋은 징조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인 천명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표식이다. 특히 군주의 행위, 정착, 도덕, 선행 등에 대한 하늘의 뜻, 그러니까 찬성과 뭐 반대 또는 징벌과 경고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왕은 이러한 징조를 예측하고 해석하고 이걸 통해서 행위의 규범으로 삼고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서라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이 상서에 대한 종합 기록은 남북조 시대 때 양자강 남쪽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남쪽에 송제양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대략 420년부터 400 그러니까 589년까지 이렇게 위치했던 그게 이제 남조라고 하는데 그 남조의 첫 번째 왕조가 송나라인데 그 송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모은 그 송서 부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서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이 아니고 남북조실 때 이 그 남쪽의 송나라의 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었던 북위, 그 북위의 역사책을 위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서의 영징지, 영엄스러운 징조,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서 이것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서응도라고 하는데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서응도 이런 것들이 상서로움을 기록한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서는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신당서에서는 이렇게 5개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신당서는 4개죠. 하서, 중서, 상서, 대서.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서 제일 상급의 등급을 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대서, 상서, 중서, 하서. 그래서 가서는 주로 이제 기린이나 봉황, 우리가 사령이라도 부르고 오령이라고 부르는 아주 영음스러운 이 상징의 서수들이 이제 가수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대서는 그보다는 좀 낮은 단계인데 주로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주로 천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는 구름이라든지 또는 땅에서 맑고 청량하고 맛이 좋은
샘이 솟는다. 예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대서에 속하고 그다음에 상서는 주로 짐승, 서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 사슴이라든지 또는 붉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서에 속한다면 중서는 주로 새 종류입니다. 그래서 푸른 새라든지 흰 제비 그리고 하서는 주로 기와 이초들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나무 그래서 그냥 한 가지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벼가 열렸다 벼이삭이 이렇게 달렸다든가 이런 것들 가화 또는 신비로운 풀 영지라고 부르는 지초 이런 것들이 하서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대서, 상서, 중서, 하서를 하나씩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가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어떤 부호가 있는 이걸 하도라고 불렀고 그 황하로 이렇게 들어오는 낙수라고 있는데 그 낙수에는 이렇게 거북이의 등에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이렇게 동아시아 역학의 기본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가면 가운데 중문, 어간문이라고 하죠. 어간문 양쪽에는 동쪽에 동현문, 서쪽에 서현문이 있는데 동현문과 서현문에 있는 그 천장, 앙판이라고 하거든요. 앙판의 그림이 바로 이 용마와 거북입니다. 이런 그 궁궐 해설집에 보면 그 동현문에 있는 것을 기린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겁니다. 그쪽에는 하도가 그려져 있는 용마, 저쪽에는 낙서가 그려져 있는 거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상의 시작이고 모든 기록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도서라고 하고 이걸 모아놓은 것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서관의 원류가 바로 이 하도 낙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낙서가 그려져 있는 용마와 거북이 신구라고 하는데 이거 보려고 하면 광화문을 보면 됩니다. 광화문에 동현문, 서현문, 앙판에 천장화죠. 천장 그림, 천장화를 보면 나타나고 또는 기린 그리고 이제 그 어간문에 그 앙판에 있는 그림이 바로 봉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어간문, 동현문, 서현문은 상서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가서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문, 그죠? 동쪽 건춘문, 그다음에 영추문에 있는 게 바로 용과 기린인데 바로 이제 이런 기린들 이것들이 바로 가서에 속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복궁이 건립되고 조선에 1000명이 왔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가서가 되겠고요. 다음 단계는 대서입니다. 주로 이제 태평성대를 뜻하기도 하는데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는 구름,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다든가 또는 빛깔이 아주 고운 그런 것을 경운 또는 서운이라고 하고요. 또는 땅 밑에서 이렇게 샘이 솟구치는 것에 예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늘에서 맛이 아주 달고 좋은 감로수가 내려오죠. 원래 불교의 서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건질 때 바로 이 감로수를 뿌리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감로수 또는 관음보살이 이렇게 감로수 병을 들고 있죠. 그래서 뭐 전쟁에 죽은 영혼들을 건질 때 이것을 뿌리죠. 감로수. 그다음에 우리가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 토, 금수 할 때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거 할 때 목화, 토, 금수 할 때 수성까지 해서 이 5개의 별이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걸 오성 연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현재 임금이 성군이거나 이 시대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것이다. 또는 새로운 임금의 우리 왕자가 태어나면 그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성군이 이 세상에 출현했구나. 이런 징조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것을 대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서는 주로 이제 서수로 등장하는데 우리 한라산에 가면 백록담 있죠. 거기에 보면 흰 사슴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에서 흰 사슴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나 성군을 상징한다. 특히 이제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이런 백록이 나타난다. 그러면 죄수들을 풀어주고
또는 궁궐에 있는 여러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백로 또는 흰 늑대 또는 붉은 토끼, 그래서 28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상서가 되겠고요. 다음 중서는 뭐냐? 현군, 성군이나 현군이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성군에 좀 단계는 낮지만 우리 임금이 뭐 현군이다, 이러면 국가의 경사 또는 왕족 또는 우리 임금에게 이러한 축수를 할 때, 임금이 40년 됐을 때 현군이신 우리 임금이 축수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서 주거나 또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푸른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 또는 흰 꿩, 백치, 또는 흰 제비, 백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32종으로 있는 게 중서가 되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하서는 주로 기화, 이초 또는 나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화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가화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이제 볏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볏대에 아주 알이 굵은 나달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든가, 또는 한 가지에 수없이 많은 나달들이 열렸다든가, 그러니까 수량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이 아주 특별하다, 그러면 이것을 가화라고 합니다. 그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죠. 또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죠. 열리지라고 하는 거, 열리지, 연지. 또는 하나의 이렇게 줄기에 엄청나게 큰 버섯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열린 걸 영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캐서 임금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이 있는, 우리 주군이 있는 이곳이 바로 태평성대고, 우리 주군이 현군이시고 나아가서 성군이시고 천명을 받으신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서 우리 임금의 정통성과 왕조의 왕조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직접 현물로 바치거나, 이것을 우리는 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서 부서지가 이제 있었을 때보다 이제 뒤에 100년, 200년, 300년 돼서 AD 1000년 하면 이제 이 상서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서라고 합니다. 잡서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럿이란 뜻, 잡자가 여럿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징조들을 묶어서 그냥 잡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붉은 물고기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잉어가 하얗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임금에게 떠다가 이렇게 바치죠. 그러면 임금이 어항에 기르거나 임금이 있는 궁궐의 연못에 이렇게 풀어서 기르거나, 이렇게 이걸 백어. 그다음에 또는 오늘날 우리 주군께서 성군이시다, 우리 주군이 현군이시다 하면 이렇게 신령스러운 세 발 달린 소 또는 네 발 달린 솥을 이렇게 향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치게 되면 임금님의 편전이라든지 임금님의 정전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놓는 거죠. 또는 이런 이제 기물로서의 산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궁궐에는 이런 기물들을 전부 다 박물관을 가서 못 보지만 당대에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뒤에 꽃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다 상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궁궐이나 뭐 문화유산 현장에 가면 이런 상서들을 보는데, 대표적인 상서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독립된 서술로도 나타나고 독립된 기물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회로 가면 이런 독립 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우표 중에 기린이라고 있죠. 이건 경위로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도자기의 그림에, 바탕 그림에 이런 용이 그려졌던가, 또는 임금님이 행차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 깃발에 뭐 승리를 상징하는 이런 서수들을 그리는데, 이건 이제 기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서술을 볼 수 있는 것이 건축의 담장. 이곳은 창덕궁의 희정당에 있는 코끼리, 또는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의 흉배인데 기린입니다. 기린, 의복에 이렇게 흉배, 또는 이런 향로, 아까 신정이라는 향로가 있어요. 그 위에 이런 사자상거 같은 것을 놓는 기물, 이런 것들이 상서가 있겠고요. 또 상서를 볼 수 있는 데가 전각의 지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덕수궁 중화전에 있는 답도인데,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기운인데, 이걸 이룡희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답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것은 덕수궁에 있는 정관원인데 정관원의 기둥에 이렇게 병이 있죠. 이건 태평성대를 상징하고 또는 여기 거북이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복. 그러니까 태평성대나 오복 같은 이런 길상, 상서로운 이런 이 서수나 상징들을 이렇게 기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서를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조 3년에 보면 영지에 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산부사 이왕이 하빈현에서 이상한 풀, 기호와 이초할 때 이초를 얻었는데 빛깔이 붉고 가지가 3개이며 몸은 버섯과 같으므로 상서로운 것이다 하여 이걸 바치죠. 그랬더니 태조와 함께 이 정배를 일으켜서 고려를 일으켰던 개국공신이었던 그리고 정도전의 동료였던 남은이 영지를 임금에게 바치는 거죠. 이거 왜 바치겠어요? 조선의 정통성과 태조 이성계의 천명을 하늘이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조실록에서도 영지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지는 그러니까 하서가 되겠죠. 하서, 중서, 상서하면 자 그리고 또 세종이 즉위했거든요. 세종 원년은 태종 이방원이 돌아가신 해이기 때문에 그건 세종의 해가 아니고 태종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듬해 이제 세종이 이제 왕이 이제 진짜 왕이 된 거죠. 전에 왕이 됐어도 그것은 죽은 임금의 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 1년이 했을 때 드디어 하늘에 아주 아름다운 꽃을 천화라고 합니다. 천화가 상서로움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원광이 그 둥근 붉은 빛이 하늘에 비치고 그다음에 맑고 달고 맛있는 감로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청량한 음료인 예철이 솟아오르다 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정통성과 세종대왕의 천명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상징 가운데 상서로운 기운은 특히 궁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답사를 하시거나 궁궐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징 원료를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답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상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바로 송서 부서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송서 부서지는 다른 이제 회차수에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간단하게 보면 송서 부서지는 이런 상징 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중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그런 성군, 현군이 이제 등장을 하면 그런 상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뒷부분을 하고 먼저 그러한 그 서수라든지 서물이라든지 서초와 같은 실질적인 서수의 상징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중편 하편입니다. 그래서 중편부터 우선 하는데 그 중편의 첫 번째 서수가 바로 기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우정국에서 이렇게 궁궐에 신비로운 동물이라는 우표를 발행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기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린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경복궁 경회를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궐의 여러 곳곳에 있는 그런 서수들과 이 기록을 비교하고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 그러한 서수의 위치와 그런 기록을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해설할 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궁궐 답사에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될 상징 원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제 2차 기림부터 더욱 즐겁고 재밌고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1차 서술한 무엇인가 또는 상설한 무엇인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